우크라이나의 전차 이전을 약속한 이후로 미국의 행보는 실로 파격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키예우 인근의 북부 지역에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러시아군의 만행이 미국을 각성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개발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공개되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신형 핵무기를 공개하는 행동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외에도 나토 가입국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차를 넘기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어 러시아를 궁지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베일에 쌓여있던 우크라이나군의 교전 장면들이 조금씩 공개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이 어떤 식으로 전투를 벌였기에 러시아군이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4월 5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스투그나 피로 이름이 알려진 대전차 화기 운용부대가 러시아의 신형 헬리콥터 카모프 52를 격추시키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카모프 52 엘리게이터는 AH-64 아파치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무장헬기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교훈을 살려 생존성을 크게 증가시킨 모델이었죠. 무려 100m 거리에서 23mm 탄을 막아낼 정도로 방탄 능력이 뛰어나며 헬기의 가장 큰 약점인 테일로터가 없어 방어력 면에서는 아파치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러나 스투그나 P팀의 포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목표물을 직접 지정하지 않으면서 카모프 52에 탑재된 L140 레이저 경고 센서에 감지되는 것을 피했고 가장 가까운 곳까지 날아왔을 때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무장헬기를 하늘의 전차라고 부르는 것과 걸맞게 우크라이나군은 대전차 화기로 러시아의 헬기 부대를 상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엘로를 운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대전차 화기 운용법의 정석으로 불리면서 극찬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사 후 재빠르게 자리를 옮기는 히트앤런 전술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상대하는 러시아군의 입장에서는 포수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갑부대의 가장 큰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전차 한 대가 러시아군의 기갑부대 전차 14대를 상대로 싸우는 영상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전차는 완전 엄폐한 뒤 벨라루스로 철수하는 러시아군을 기습해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 최고의 보급부대로 떠오르고 있는 농부부대의 활약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라스푸티차에 빠진 상태로 버려져 있는 러시아군의 장비를 트랙터로 끄집어내면서 우크라이나군에 넘기는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최근 하르키우에서는 가장 무차별적인 포격을 쏟아내고 있는 다연장 로켓포 TOS-1까지 수학회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전선의 최전방에서 밀고 들어오는 전차나 장갑차와는 다르게 다연장 로켓포는 후방에 숨어서 사용되는 귀중한 전술 무기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남다른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방치한 러시아군의 행동도 믿을 수 없지만 트랙터 부대의 활동 반경이 얼마나 넓어야 다연장 로켓을 노획할 수 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북부 전선을 급하게 빠져나간 이후 트랙터 부대의 활약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군 전투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미 러시아군에게 노획한 무기만으로도 최소 3개 여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평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난데없이 다연장 로켓을 소지하게 된 하르키우 방위군은 곧바로 실전에 투입해 이지움 방면에서 진격해오는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날 하루 동안 하르키우와 이지움 전선에서는 수많은 미사일 공방이 오갔습니다. 또한 키이우를 완전히 포기하고 병력을 재배치하는 움직임을 보이던 러시아군이 동부 전선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북부 전선에서 입은 피해가 막심했기에 재편성에 애를 먹고 있는 러시아군은 우선적으로 제1근위전차 부대만을 이지움에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 제1근위전차 부대는 이지움에서 슬로반스크를 향해 남동쪽으로 진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지움에서 남서쪽으로 47km 떨어진 바르벤코보 방향에서 7km 정도 진격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르벤코보가 함락이 된 상태인데요. 러시아군이 외곽으로 크게 도는 움직임은 동부 전선에 배치된 우크라이나 병력을 포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제2근위차량화 소총사단의 제1전차연대가 술리이브카 마을을 점령하려는 작전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무산되면서 포위망을 만들겠다는 러시아군의 계획은 실패했는데요. 작전 실패의 주된 요인은 키이우에서 저질렀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기갑부대는 비포장지대로 이동하는 것을 급도로거리면서 주요 도로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의 이러한 행동은 지금까지 라스푸티차의 극도로 시달려왔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지움 지역은 포장도로 이외에는 땅이 갯벌처럼 변해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동선이 너무 쉽게 들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 인근에서 보여주었던 매복 작전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5 제병연합군의 제64여단이 돈바스 지역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64여단은 부차 지역에서 끔찍한 민간인 피해를 일으키고 수습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이런 부대가 또다시 전선에 투입된다는 소식은 동부 전선에 위치한 도시와 마을에서도 똑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제64여단을 전범부대로 지정하고 이 부대의 보로가 나오면 전범으로 간주한 뒤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부차 인근에서 발견된 러시아군의 기밀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부차에 투입된 러시아 제35군 64 자동화소 총여단을 시작으로 동방군 제5전차여단 331 공수연대 등 모든 인원의 목록이 공개되어 있어 신원 추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의 전범도 남기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확고했는데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심정을 느끼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체코는 수십 대의 T-7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체코 육군 참모총장은 기차를 타고 출발한 전차가 벌써 도착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조만간 우크라이나 기갑부대의 배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지원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키이우 독립신문에 따르면 에스토니아에서 곡사포와 대전차 지뢰, 기관단총 및 유탄 발사기 등 수많은 종류의 무기와 보급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스토니아 대사관은 유럽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면서 부차에서 일어난 참사를 언급하며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미국은 이제 말보다 행동으로 하겠다는 듯 무려 50년 만에 새로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스템을 공개해 러시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 공군의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소식은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는데요. 미 공군이 밝힌 차세대 대륙간 탄도 미사일 LGM-35A는 센티넬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지상 기반 전략 억지력 무기 GBSD로만 알려져 있던 무기가 대대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센티넬은 50년대엔 미닌맨3의 뒤를 이어 미국의 새로운 핵무기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000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업그레이드한 센티넬은
B-52 스트라토포트리스와 개발 중인 B-21 노스럽 그러먼 등의 핵무장 폭격기에 탑재되어 운용될 계획입니다. 프랭크 켄달 미 공군 장관은 미국의 핵 억지력은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전략적인 안보 방패를 제공해왔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에서 이처럼 핵무기 개발을 대대적으로 알린 것은 세계대전 이후 역사에 없는 일이기에 이번 전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방위고등 연구계획국에서는 비밀리에 극초음속 공기흡입무기 체계의 시험을 실시한 사실까지 드러났는데요. 로키드 마틴이 참여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 서해안에서 B-52H 폭격기를 운용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지만 이번 실험은 철저히 극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밝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1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꺼냈던 킨잘 미사일을 평가절하한 바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만들어낸 극초음속 미사일은 시험 과정에서 6만 5천 피트 이상의 고도에 도달한 후 마하오에서 10의 속도를 유지하며 약 5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언제 전술핵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압박 수위는 점차 강화되어 가는데요. 심지어 프랑스에서도 최근 핵공대지 미사일 테스트를 마무리지어 생산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정부 국방조달기술국 DGA는 최근 개량된 공대지 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를 실시했는데요. 라팔에서 발사된 공대지 미사일은 마하 3의 속도로 500km를 날아간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300킬로톤의 열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은 많은 국가를 각성시키면서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는데요. 한동안 잠잠했던 핵무기가 지구촌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국제 정세가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어서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평화로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